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여당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애초에 그 어렵사리 여야가 최초의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렇죠. 바로 함께 국정조사. 민주당은 예. 예산안을 통과하겠다는 걸 양보를 해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걸 양보를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네,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불쑥 꺼내들인 바람에 또 파국으로 좀 시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했던 여야의 협치의 정신이 한순간에 훼손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정조사의 주무 대상자가 바로 행안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해임 건의안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 일종의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저희를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아마 그런 민심의 역풍을 생각을 했는지 좀 고심 끝에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일단 해임 건의안은 내일 모레 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단계적 전략으로 바꾼 것 네.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조사의 가장 주무 대상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그 정치적 공세는 그대로여서 우리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주 대상자가 이제 행안부 장관인데 해임을 해버리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자. 자, 여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도 일견 동의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하려고 한다면 네.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은 장관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정조사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관련 이제 하위 직급에 계신 직원분들이 제대로 증언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경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장관실은 또 제외가 됐었거든요.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돼서 입건이 되었으나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수사를 되고 있다거나 이런 보도들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려서 해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해보자. 즉, 그 일반 증인으로 부를 수도 분명히 있으니까 일반 증인으로도 부르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자료도 더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오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자 이런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 먼저 하자 이렇게 정리된 어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예. 약간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책임을 추궁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인, 특히 주무장관이 져야 될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정치적 책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법적 책임이 있을 텐데요.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 사유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법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좀 더 가까울 텐데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적 책임, 그러니까 뭐 민형사상 책임이라든지 네. 탄핵이 될지 아닐지 같은 이런 법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이 성립되면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인 것이지, 네.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해서 사태를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주무장관으로서 158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이런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도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이제 탄핵소추안 하겠다. 이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쨌든 해임 건의안부터 보면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없죠. 되죠. 지금 국민의 네. 입장도 국정조사라고 하는 여야 간의 모처럼 맞이한 어떤 협치의 그 결과물을 놓고 국정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 건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은 뭐 모두 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이 무색할 정도로 해임 건의안을 내리는 것이 정치 공세인데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해임 건의안을 보고를 하고 예. 처리를 하면 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전국은 급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번에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미국 방문 돌아와서 이른바 뭐 발언 논란이 커졌을 때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그 여야 간의 대치 국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박진 장관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논란이 바이든이든 날리메이든 뭐 비속어든 간에. 근데 당시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무 상관없는 박진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정치적 공세로 그냥 끝났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탄핵안까지도 민주당 안에서 일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 장비대 선생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탄핵안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회에서 다수소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가지고 인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정기국회라고 하는 이 여야의 정말 마지막 그 연말에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 소중한 국면에서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속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해임 건의안이 거부가 되는 상황이 되면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안 냈다가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야 된다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맞는데 이게 김도읍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좀 현실성도 떨어진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풍 우려는 민주당 내에서 없습니까? 일단 해임 건의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단 해임 건의안부터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물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이런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과연 대통령의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시지만 막상 또 통과가 되고 나면 이상민 장관이 또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께서도 자진 사퇴? 그렇죠. 예. 자진 사퇴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도 뭔가 이 국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해임 건의안이 또 통과가 됐을 때 또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될 이제 국정조사에서 또 민주당은 내실 있는 당연히 국회에서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장관에게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증거 자료들을 합쳐서 또 탄핵소추 사유로 분명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 참석 안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반쪽 국정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래도 참석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58명이 돌아가신 그런 참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참사에서 국회가 합의를 해서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불참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불참하신다라고 한다면 야3당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국정조사를 처음에는 정치적 그 공세다.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데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가 민주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서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은 이제 돌출적인 악재가 나온 것이고요. 저는 해임 건의안을 뭐 내일이나 모레 하겠죠. 하면 통과가 될 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 또 민주당에 저는 이 정치적 공세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봐요.
예컨대 해임 건의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은 거부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좀 냉담한 반응이다. 여론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때라도 좀 민주당은 이 정치적 공세를 좀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라든지 이런 식의 정말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그때라도 중단해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준다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국정조사를 합의해 준 만큼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임 건의안을 지금 내일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소추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안 적국까지 지금 연계되는 과정에서 단독 예산안 통과까지 지금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파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정조사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대표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올려놓고 내일 모레 지금 상정해서 보고하고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응을 고심할 수밖에 없죠. 예산안이 연계되지요. 탄핵소추 한다고 그러죠. 국정조사를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산안은 과연 합의 타결이 될지 예. 이것들이 다 연계돼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 158명의 그 참사로 돌아가신 분의 그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 차원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만 이걸 왜 특별하게 이상민 장관을 타겟으로 잡아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이게 참사를 뭐 책임을 지는 거고 끌어내리지 않으면 참사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유족의 동의도 없이도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마치 이걸 세월호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처럼 하려는 것이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에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만큼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잘못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해도 저는 논의가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조사를 보면 예.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윤선 장관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충분한 것을 왜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어쨌든 예산안 협상 내년 나라 살림을 이제 해야 되는 예산안 협상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좀 여야의 또 극적인 협상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